이름은 참 괜찮죠? 요거 블루베리 빙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당류는 149g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차가운 음식들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무심코 드시던 차가운 음식들 중에는 혈당을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성분표를 보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당이 많겠어? 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생각보다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주의해보세요. 첫 번째, 빙수입니다. 여름철 대표적 간식인 빙수 정말 맛있잖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식사 후 후식으로 좋아하는데요. 이 빙수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당 폭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빙수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연유, 농축된 우유에 설탕을 첨가한 거죠. 일반적으로 100g당 약 50g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빙수의 주 재료인 팥. 팥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문제는 팥빙수에 넣어 먹는 단팥인데요. 설탕에 졸여서 만들기 때문에 당 함량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빙수의 토핑, 달콤한 과일이나 떡, 시리얼,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다 올려 먹죠. 생크림까지도. 이것들 다 혈당을 올리는 재료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을 봤을 때도 당이 실제로 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실제 수치를 한번 볼까요? 다음 표는 2024년 커피 베이커리 전문점 7개사에서 판매하는 47가지 빙수 제품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제품 같이 살펴볼게요. 이름은 참 괜찮죠? 요거 블루베리 빙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당류는 149g입니다. 그 아래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와 딸기 빙수도 각 141g과 135g으로 엄청난 양의 당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사한 전체 빙수 제품의 당 평균 함량을 계산해보면 제품당 95g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독을 일으키는 단맛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서 2022년 조사보다 메뉴당 평균적으로 11g이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50g 이하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훨씬 더 낮고요. 빙수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95%에 달하는 당을 섭취하신 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빙수의 평균 열량도 한 그릇당 800kcal. 빙수 하나를 드시면 밥을 2.7공기 정도 먹는 겁니다. 혈당 폭탄인 빙수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내가 빙수를 너무 먹고 싶다. 그렇다면 요거 맛, 과일 맛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 피하시고 연유도 줄이시고 위에 올라가는 토핑은 소량의 단팥과 콩가루 그리고 약간의 작은 견과류 이 정도만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양인 거 아시죠? 모두 같이 큰 그릇에 한꺼번에 퍼먹으면 내가 얼마큼 먹었는지 뭐 먹을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을 내 그릇에 덜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이스 음료들. 요즘에는 어디 가나 카페들이 정말 즐비하죠. 여름에는 아이스커피 외에도 얼음과 여러 가지를 함께 갈아 넣은 스무디 형태의 음료들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음료의 당 함유량도 상당합니다. 자, 대표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S브랜드 자바치 프라푸치노 한번 볼게요. 이 그란데 사이즈의 음료는 한 잔에 40g을 넘는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 브랜드 여기보다 더 심해요. 초콜릿칩 플라치노라는 음료 당류가 42g, 복숭아 플라치노는 49g, 망고 플라치노는 무려 65g이나 되는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음료처럼 보이는 그런 딸기 요거트, 그렇지만 당이 53g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음료들을 말씀드려서 그렇지 개인 카페에서 파는 음료에 들어있는 당 함유량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죠. 맛도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 음료들 대부분에는 액상과당이 다량 들어갑니다. 이 과당은 액체 형태라서 소화와 흡수도 너무나 빨라요. 그러다 보니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죠. 또 간에서 지방으로 바로 전환이 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고지혈증까지 유발하는 그런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액상과당의 위험성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더운 여름철에 카페 음료를 드신다면 시럽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라떼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카페 메뉴 중에서 과일 맛은 초콜릿 맛만큼이나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피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냉면입니다. 냉면 역시 여름철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냉면은 고기를 먹은 후에도 후식으로 또 먹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은 냉면 자체를 식사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냉면을 식사로 하면 사실 면의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냉면도 재료를 보면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냉면의 주 재료인 면, 메밀, 감자 전분, 밀가루 뭐 이런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가 있죠. 이게 소화도 너무나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물냉면, 비빔냉면 두 가지 모두 조미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냉면의 육수에는 소금과 설탕이 한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물이 그러다 보니 혈당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비빔냉면도 만만치 않아요. 비빔냉면의 그 달고 짠 양념장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건데 그거에 이제 면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물냉면보다 혈당과 혈압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면을 차갑게 우리가 먹잖아요. 혀의 감각세포의 미뢰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달고 더 짜게 먹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냉면은 다른 면보다 더 질긴 형태라서 잘 씹히지도 않고 훅훅 넘어가듯이 먹게 되죠. 이게 입에서 씹지도 않고 이렇게 삼키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냉면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일단 면 양은 2~3젓가락 정도 덜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이나 수육 같은 단백질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야채가 있다면 야채는 좀 더 먹고 면을 덜어냈다고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냉면에 국물을 먹는다? 그건 안 되죠. 양념을 먹는다? 이것도 안 돼요. 그 부족한 양은 단백질이나 야채로 채워주면 좋습니다. 비빔냉면을 드실 때는 사실 면도 덜어내지만 양념장도 미리 좀 덜어내요. 그 다음에 다른 야채 같은 샐러드, 뭐 드레싱 없는 샐러드 이런 것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면을 드신 이후에는 몸을 무조건 움직여서 혈당을 낮춰줘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박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논란의 과일인데요. 혈당 지수인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지수가 72예요. 이거 높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 부하 지수인 GL 지수는 4에서 8 정도로 낮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수박은 드셔도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하실 점은 먹는 양이죠. 수박을 큰 한 통을 사서 여럿이 모여서 큼지막하게 썰어 먹고 저는 사실 먹을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단 걸 좋아해서 수박을 사실 혼자서 반 통까지도 먹은 적 있습니다. 한 7~8kg짜리 수박 반 통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교적 적당한 크기 5kg인 수박을 8분의 1 조각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탄수화물은 약 47g, 당류는 40g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 번 드실 때는 딱 주먹 크기 정도, 한 번에 150g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박을 먹을 때 후식으로 먹으면 나의 위장 용량도 더 커지고 당도 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2~3시간 이후에 그때 간식을 먹을 타이밍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박만 드실 때 치아에 문제가 없다면 수박 씨도 같이 한번 씹어서 드셔보세요. 수박 씨에는 과육과는 다르게 단백질,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박만 먹으면 양이 좀 부족하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4~5조각 그냥 가볍게 먹는데 요건 한 조각, 2조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라든가 당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그릭 요거트 같은 걸 같이 드시면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영양도 채워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줄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여름철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알아봤어요.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겠죠? 빙수는 건강한 재료를 선택해서 건강한 재료를 파는 곳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때 건강한 재료를 넣어 먹어도 좋겠죠. 그리고 카페에서는 과일맛 요거트 맛 대신에 달콤하지 않은 시럽 없는 커피, 홍차, 녹차, 뭐 차, 둥글레차 이런 차를 드시고 냉면은 양을 조절하면서 다른 음식을 충분히 야채 같은 걸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박은 하루에 한두 쪽 적정량만 간식으로 드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은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오늘 내용을 기억하셔서 무심코 먹는 음식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오늘 내가 실천한 작은 습관이 차근차근 쌓인다면 장기적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